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기사인데요. 순환매 장세, 이번에는 유통, 화장품, 면세, 여행이라는 제목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으면서 지수는 상승 랠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주, 증권주, 석유화학주, 보험주 등이 돌아가면서 급등한 이후 이번엔 유통, 화장품, 면세주들이 이른바 갭 메우기에 나섰다. 바닥을 찍던 여행주도 깜짝 반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어제는 중국 고위급 외교관이 방한한다는 소식에 중국 소비주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슈타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소비주가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네. 그 배경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외교관이 되게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네. 이분이 방한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파가 혹시 이제 그 하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기 위한 일정을 짜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관점이 나오면서 그러면 또 연장될 수 있는 게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중국 소비주의 부각 이쪽으로 연결고리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의 움직임이 보여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좀 소외됐던 대표적인 섹터였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이런 쪽에서 이제 컨텍스트주가 반등하면서 나왔던 변화, 대표적으로 면세점, 화장품, 여행, 항공주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이제는 좀 최악의 국면을 반영한 주가가 아니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지 않느냐. 네. 라고 관점 쪽에서 반등이 시도가 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또 하반기 가면은 단골 행사가 있죠. 중국에 광군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을 기대하면은 이제 실적의 변화도 같이 나올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 면세점의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했던 다이공 같은 경우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같이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에 동향들을 봤을 때 중국의 소비주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경제 상황들이 좋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소비 여력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텐데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로 이어지다가 약간 강세 흐름들이 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코로나19의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의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확장세로 가다가 약간 멈칫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국 경제에 대한 여파가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중국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데는 또 불안 요인들도 있다라는 관점들도 살짝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까지는 순환매 관점 쪽의 변화라는 데 대해서만 무게를 맞추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지금 방한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네. 새벽에도 보니까 한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11월 방한 준비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1월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번에 방한하는 그 양재츠 정치국 위원이 바로 그 일정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네. 기사가 나와 있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이렇게 중국 소비주 대표적인 게 화장품주, 면세점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업체들의 실적 동향 또 대응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화장품주의 대표 주자 아모레퍼시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은 부진합니다. 네. 2분기 발표된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실적 동향을 봤을 때 여전히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걸로 보여지는 만큼 모멘텀은 많이 상실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LG생활건강이 열일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2분기도 실적 잘 나왔고요. 올해도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분기 실적 자체적으로도 2분기가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살짝 더 늘어나는 모습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브랜드와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높은 쪽의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브랜드 쪽이 설화수 쪽이죠. 네. 이런 쪽이 아무래도 효과는 나쁘지 않았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연간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그 실적 같은 경우가 작년과 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관점 쪽에서 내년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반응들이 최근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면세점 쪽에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상반기 당연히 안 좋았겠죠. 실적 부진하고요. 게다가 하반기는 적자폭을 좀 축소하면서 4분기 정도쯤 가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많이 이연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방문할 가능성과 방문해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는 네. 어떤 가능성의 두 단계가 있죠. 이런 어떤 부분까지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순환매 정도로만 보시고 어떤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게 일단은 맞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현재는 순환매에 좀 초점을 맞추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또 뉴스들 네.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또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뿐만 아니라 엔터주도 사실은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엔터주 관련해서는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엔터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중국 소비주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언택트에 따른 이제 수혜도 보면서 네. 컨택트도 똑같은 수혜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이 음원 관련된 대표적인 엔터주의 동향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이제 온라인 랜선 어떤 미팅이라든가 랜선 또 콘서트 이런 쪽으로 네.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게 되면 이런 콘서트의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규모 장비도 가야 되고 스텝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죠.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온라인 콘서트의 티켓이 싸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마진으로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쪽도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언택트에 따른 또 대표적으로 집에 있으면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영상 컨텐츠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실적을 봤을 때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양호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작년에 어떤 좀 정체를 보였던 실적에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특히 분기 실적 동향도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하게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표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연간 실적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성장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레벨업을 계속 시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저점에서 확인은 필요한 대표적인 영상 콘텐츠의 주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음원 관련된 대표주 JYP 엔터를 보게 되면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실적의 안정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괜찮은 모습들이 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약간 주춤하는 경향은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아닌 가운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좋았다고 얘기하는 2019년도 수준을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음원 관련된 쪽의 섹터들은 계속 강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국 내 소비주 쪽에서도 좀 참여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엔터주는 조정시 비중 확대 쪽으로 나가는 게 더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온라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확실히 네.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좋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뚜렷한 변화가 나와서 뭐 화장품주도 사실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은 네. 아직은 또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도 어떤 엔터주 쪽에서 YG 엔터 같은 경우 어제도 주가가 좀 강하다가 살짝 상승폭은 줄였는데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높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YG 엔터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부진함이 상당히 있었죠. 빅뱅의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네. 또 어떤 수장의 여러 가지 또 어떤 관련된 도박 얘기도 나오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에 대한 타격을 많이 대표적으로 입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건재한 게 블랙핑크죠.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 이제 8월 28일 날 신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10월 달에 정규 앨범이 나온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악동 뮤지션 인기가 꾸준하죠. 이쪽에서도 앨범이 정규 앨범이 나오는 가운데
신인그룹 트레저가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향들이 생각보다 어떤 유튜브 조회수나 관심이 뜨겁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이런 어떤 추가적인 또 콘서트라든가 음원 판매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을 보게 되면 내년이 오히려 최대 실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적 자체에 대한 변화가 위축이 많이 됐다가 빠르게 개선되고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를 주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그래도 한 단기 부담 때문에 한 2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 48,0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목표가는 1차로 61,500원. 그래서 실적이 확인되는 만큼 다시 신고가도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에 61,500원대 정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4,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2등급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전체 5 정도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5등급 중에 2등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많이 쓰죠. 네, 보통 5등급 중에서 네. 뭐 가장 지금이라도 당장 사라. 뭐 한 게 1등급 정도. 또 그리고 2등급은 약간 부담은 있지만 조정 시에는 사자라는 관점 쪽으로 등급을 놔둔 게 저만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에서는 많이 애용했기 때문에 네네. 저도 한번 차용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한 종목이 더 있죠? 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최근 들어서 서서히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 여행주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 아직까지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아직 당장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래도 좀 바다 건너서 가보자라고 하게 되면 제주도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요즘 제주도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국내 관광객으로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국내 여행의 대안이 제주도로 됐을 때 앞으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뚜렷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제주도 내에서 복합 리조트 사업을 이번에 완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주 드림타워죠. 이쪽에 대해서 이제 연내 완공이 돼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하얏트 그룹과 호텔 쪽에 운영 계약을 맺었고요. 또 파라다이스 그룹과 제주 롯데 카지노에 대해서 운영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카지노와 어떤 여행 쪽에 호텔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제주도의 모멘텀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 반영하게 되면 아마 어떤 내년부터는 빠른 실적에 대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까지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비중을 10%까지 늘렸습니다. 네. 그만큼 증시의 큰 손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살짝 부담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등급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18,500원대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4,000원대가 1차적인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또 YG엔터는 내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롯데관광개발은 국민연금이 비중을 확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